우울증 환자와 보호자 이야기 다루는 뇌가족 TV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선망 이야기 그리고 간병사를 둘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반대로 보이긴 할 텐데 2019년 한 해 동안 2019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11월 28일에 이제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해서 여기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병원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그 비용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첫 부분은 모자이크 돼서 이렇게 모여드릴 것 같고 뒤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간병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병사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빌린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혹 맡겼을 때 이분들이 잘 해줄지 그리고 또 환자가 이제 뭐 어머니가 되었든 이제 아버지가 되었든 또는 이제 자녀 또는 이제 형제분이 되었든 뭐 아내 또는 이제 남편분이 되었든 간에 내 가족을 이제 누군가에 맡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비용도 알아보니까 비용도 안 많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거니 쉽게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시작을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에서 옮겨졌을 때 얘기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간병사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경중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간병사가 오히려 꺼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또 간병사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를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보호자들이 지켜보면서 간병사 두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다른 그 환자의 이제 간병사들이 또 지금 처음에는 또 간병사들 두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흘려들었어요. 처음에 흘려듣고 아버지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어머니 환자가 좀 더 편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며칠간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우측 뇌를 다치셨다면 왼쪽에 이제 편마비 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왼쪽 뇌를 다치셨다면 오른쪽 편마비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오른쪽 뇌를 다치셔가지고 왼쪽이 편마비 상태셨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인지 정도가 본인이 아프다 그러니까 왼쪽이 있다 없다라는 것조차 잘 모를 만큼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활병원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재활병원 가서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오는 부분은 덜해요.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오면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기는 한데 힘이 안 들어오는 상태면 이게 내 몸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려고 하면은 힘을 줘서 같이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힘이 빠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여서 몸을 가눠서 이렇게 들고 휠체어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앉혀놓고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이게 그냥 무작정 덤벼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간병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가 참 그렇다라고 하시면 혹이라도 내가 힘이 넘치고 뭐 번쩍번쩍 들 수 있고 힘으로 다 기술이 필요 없이 다
가능한 부분이라시면 특별히 고민을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도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부족한데, 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간병사의 손을 좀 빌리세요. 빌리는 게 비용적 면에서는 조금 들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일에 11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물론 저희도 그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 서비스 자체가 그 사람이 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께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만족했다고는 분명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간병사를 둬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직 손이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환자를 돕는 손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병사를 둬서 며칠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그 간병사가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그 배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이제 눈치껏 조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안 한 채 그냥 옆에서 머물러만 있으면 간병사들이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가 알고 있어야 간병사를 오래 두지 않고 저희도 오래 둘 형편은 못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안 했어.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처음에 며칠을 아버지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간병사를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일주일이면 충분히 그 환자를 돕는 손 정도 배우는 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병사를 처음에는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제 선망인데요. 선망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프면서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라 가지고 선망? 선망? 우리가 뭐 선망의 대상이다 할 때 그 선망인가? 네, 약간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선망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미음 발음이다, 그죠? 선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뇌라든지 큰 수술, 특히나 이제 뇌 쪽에 있어가지고 큰 수술 이후에 오는 이제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환각 증세라든지 흔히 일어나는 선망 증세 중에 하나가 사람 식별을 잘 못하는 것.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본래는 이제 안경을 끼시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이제 일반 병실에 있고 막 이러는 동안에 안경을 저희가 챙겨드리지도 못했고 안경 낀다는 생각조차 못했었어가지고 안경이 없어서 그러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좀 비슷하다거나 본인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처음에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간호사들이 어머니 선망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망이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망에 대해서 조금을 알려주시는 게 이제 이런 수술 이후에 이제 환각 증세라든지 특별히 이제 환각 증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될 게 보인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마비측을 이제 스스로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팔이 누구 팔이냐, 이 다리는 누구 다리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여가지고 재활병원 가면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하실 거예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힘주려는 연습을 안 해요.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이 선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는 선망이 어느 정도셨냐면 그 여러 가지 증세 중에 이제 팔다리를 인정 못하는 것부터 해서 팔에 막 다른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건 누구 손인데 왜 나한테 와 있냐? 이거 왜 날 누르고 있냐? 내 손도 아닌데 왜 내 몸에 붙어 있냐는 식으로 계속 왜 근처에 와가지고 자꾸 나를 짓누르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고 이제 환각 증세로는 그 계속해서 제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막 베개 밑에 있다 그러시고 이상하죠. 막 베개 밑에 있다 그러시고 제가 그 어머니 침상 옆에 잠깐 앉으려고 하면
그 어머니께서 막 거기 앉지 마라 막 그러시거든요. 왜 엄마 왜 그러면 거기 동생이 그 있는데 거기 앉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달래죠. 엄마 아니다 하면서 지금 여기 없다. 여기 어딨단 말이고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 증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증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재활병원 가가지고도 이제 환각 증세는 조금 있었으니까 이제 인지 상태 확인을 위해서 재활병원 처음 가면은 질답하는 게 있거든요. 인지 테스트를 위한 질답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오늘 몇 월 며칠이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1987년 2월 2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옆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제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아픈 중에도 물어보면 그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옆에서 제가 말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엄마 지금 1987년도 아니다. 내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태어난 해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지금 2000으로 시작해요. 2000 몇 년도죠? 그때가 이제 2018년 10월 11월 이때였으니까 2018년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2000이라 그러니까 2087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렷이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제가 태어나던 해 그 날이 이제 또렷이 기억이 남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되게 가슴이 아팠었고 그리고 뒤늦게 가서 이제 어머니께서 선망에 있었던 걸 좀 떠올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한테 줄고 선망에 있었을 때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어하고 제 동생도 옆에서 있으면서 힘들어했던 게 어머니께서 장례는 잘 치렀나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뜸 장례라 그러니까 이상해서 장례 엄마 누구 돌아가셨나 고 생각 엄마가 죽었잖아 그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무슨 말이고 아니다 엄마 지금 살아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 엄마 막 우시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는 잘 치렀냐면서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가슴 아프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선망 때문에 많이 마음 졸이고 고생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되니까 싹 사라집니다. 전혀 안 믿기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환각 증세도 심하고 뭐 저희 어머니는 그 막 괴팍한 이런 느낌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은 뭐 좀 뭐랄까요 막 누구 때리기도 하고 험한 말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안 그러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험한 말씀이나 이게 때리는 건 전혀 없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약한 정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환각 증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생이 보인다는 둥 그 뭐 제 생일날을 자꾸 오늘로 착각한다는 둥 또 장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걱정이 돼서 재활병에 있으면서도 그런 증세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제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께 그 면담 신청을 했거든요. 병원장님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는 자연스레 없어질 거다. 뭐 혹여라도 좀 심해지거나 하면 약물 치료를 해서 좀 증세를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증세가 완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면담 신청을 했더니 수 간호사님께서 수 간호사님 선에서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진다. 어머니 선망은 누구나 있는 거고 어머니 증세가 지금은 이제 보호자께서 보시기에 조금 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이 정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처음에 하나도 안 들렸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네, 처음에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선망 증상이 조금 있으셨다가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재활병원에 초기 한 1, 2주 또 있었으면 1, 2주 있다가 이제 대학병원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개두술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 뼈를 다시 덮는 수술을 하러
갔었어요. 뼈를 다시 덮는 수술을 하러 가가지고 뼈 덮는 그 수술로 인해서 또 선망이 좀 약간 짙어지더라고요. 거기서 회복하는 동안 이제 수술과 이제 뼈 덮은 이후에 이제 그 증상을 좀 지켜본다고 제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총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활병으로 돌아왔죠. 재활병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켜보니까 손망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있었던 동안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던 동안 해가지고 총 한 2개월 정도 이제 선망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선망이라고는 이제 전혀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른쪽 뇌를 다치는 것과 왼쪽 뇌를 다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오른쪽 뇌를 이제 저희 어머니는 다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지라든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후에 가서는 이제 그런 자기가 선망 증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 중에 이제 환자분인 그 환자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래서 상처받는 말씀 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말씀은 좀 가급적 삼가주시고 이제 뒤늦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꿈을 꿨다.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내가 죽는 꿈을 꾸더라. 거의 매일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죽고 장례 치러야 되고 막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세요. 그 말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너무 가슴 아픔 그런 막 꼽는 말씀을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억하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병사를 두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간병사는 비교적 전문가니까 대부분 베테랑들이세요.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 이제 우리보다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뭐 기저귀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배우고 하면서 이런 것 좀 익혀가지고 어머니를 좀 케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망 증상이 있어가지고는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약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 그때 대화를 웬만큼 다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약속드렸던 이 두 가지는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하기로 했던 2019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이제 11월 28일에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기까지의 비용, 재활병원에서의 비용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이나 나왔구나 하면서. 여기 보면 좌우 반전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총 비용이 있고요. 공단 부담해준 비용이 있고 이제 본인 부담한 비용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공단 부담금을 빼고 이렇게 총 비용을 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납부한 금액으로 치면 이제 1,000만 원 조금 넘는 이런 금액들이 들어갔습니다. 재활병원에 가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월에 병원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 안팎이었어요. 100만 원 안팎이었고 좀 적게 나올 때는 80만 원 선. 요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제 그때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뭐 약물을 더 쓴다거나 해가지고 검사가 또 많아졌거나 뭐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크기는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동 간병을 썼어가지고 간병비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올해 막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돈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재활병원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비용적이면 이만큼 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재활병원 고르는 거예요. 재활병원 고르는 게 재활병원 시간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활병원과 재활요양병원 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비용은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원을 했다, 어머니께서 퇴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 아직도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시고 계속 그러고 계세요.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고 퇴원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하셔가지고 계속 영상 시청하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받고 오늘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